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기업, 이 3부 토건 알아볼 건데요. 자, 핵심만 짚고 넘어갈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, 3부 토건 하면 뭐 정치 관련 주다, 아니면 뭐 재건 관련 주다, 말들이 많죠. 자, 둘 다 맞는 말이에요. 자, 더블 테마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작전. 자, 세력들의 확실한 작전 주죠.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자 과거에도 보다시피 이 16배나 올랐던 이력이 있는 기업인데 자 현재 상황도 이 과거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 거래량도 크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. 현재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가 예고에 들어선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선 전에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씩 시청해 주시고 자 오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3부 바로 이 3부 토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. 자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시작 전에 제가 주가에 대한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자 현재 최근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급등하고 뭐하고 있었어요. 자 조정 중에 있었죠. 자 최근에 상승 나오고 있어요. 다시 이 상승 나온 걸로 봐서 이때 조정이 있을 때 이 세력들이 개인 물량 받아 먹은 거고요. 자 그래서 지금 주가 올리고 있는 중인 거죠. 자 만약에 이 조정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 많이 받아 먹었고 전부 다 털어낼 생각이라면 자 이 재건 관련 호재 띄우면서 주가 위로 쭉 올릴 거예요. 자, 그 다음 전량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 바닥까지 가는 겁니다.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위로 주가 쭉 안 올리고 조정 조금씩 나온다면 아직 이 세력들이 물량을 다 못 받아 먹었고 조정 이후에 재상승 줄 거니까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매도 안 하셔도 괜찮고요.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위로 쭉 올린다면 매도하는 게 맞아요. 이 세력들이 만약에 조정을 주고 다시 올릴 거라면 이 차트상으로 1600원에서 1400원까지는 지금 하락이 열려 있는 거고요. 제가 이렇게 가격까지 말씀드려도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평단가 이 3부토건 평단가 꼭 남겨주시고요. 자 일단 이 3부토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?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재건 관련해서잖아요.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벌써 이 바닥부터 엄청 올라왔어요. 이번에 이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와 업무 협약 MOU 맺었죠. 자, 주가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.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했을 때 이 3부 토건을 떠올리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자, 보통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이 나라를 다시 짓는 중대한 업무다 보니까 뭐 현대건설이나 큼직큼직한 기업들 생각하셨을 거예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부 토건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던 건 바로 이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인 이 코노토프시와 MOU를 체결해서 그런 건데요. 자,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무려 이 1200조 원, 자, 1200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참여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것만으로 기업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으니까 3부 토건이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인 거겠죠. 자, 하지만 이 3부 토건 같은 경우 도급 순위가 70위에요. 70위. 자, 70위인 기업인데 뭐 국내에 건설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순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긴 한 건데 자, 3부 토건 같은 경우 이 해외 사업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이 매출의 90% 이상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해외에서는 1%도 나오지 않는 국내 기업이죠. 그런데 뜬금없이 이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와 계약을 맺고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? 여기서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. 자, 과거에도 이 3부 토건 같은 경우 정치인 관련주로 엮였던 적이 있어요. 바로 이낙연. 자, 이낙연 관련주로 엮였었죠. 이 3부 토건의 대표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동생인 자 이계현 씨. 자 이계현 씨가 대표로 들어왔을 때인데 자 3부 토건의 전 대표인 이계현 씨는 이 사실 3부 토건 전에 이 사만 기업의 전 대표이기도 했어요. 자 이때도 미심쩍던 부분이 많죠. 자 이 사만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실 기업으로 유명했어요. 뭐 그래도 매출이 나오긴 했죠. 1년에 2,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는데 이계현 씨가 이 사만 기업의 대표로 들어가자마자 자, 한 분기 만에 무려 이 3천억 수주를 가져왔어요. 엄청난 거죠? 좋게 평가받았었어요. 그런데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? 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무조건 관계가 있었겠죠. 자,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 첫 불가리아 순방 때 이 동양물산 현 TIM이죠. 자, 동양물산의 대표인 이 김희용 대표와 동행을 했어요. 자, 그리고 그 동양물산의 대표인 김희용 씨와 이
자, 삼부토건의 전 회장인 조남욱 씨는 절친한 관계고요. 그 뒤로 이계현 씨가 바로 삼부토건에 들어오고 나서 이낙연 테마주로 자, 삼부토건이 이때 이렇게 1600% 급등했던 거예요. 자, 이렇게 삼부토건이 국내 정치계와 연관이 깊은 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. 자, 현직 대통령인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이 삼부토건의 전 회장 이 조남욱 씨와 연관관계가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없고요. 과거에 이 삼부토건에서 횡령 배임건이 터졌을 때 무사히 넘어간 것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일 때죠. 자,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건도 이 정부와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면, 자, 삼부토건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전체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북동부 도시인 이 8만 코논토프시 8만 인구 도시에 참여하는 거예요. 이것도 확정은 아니고요. 자, 1200조 원. 이 1200조 원의 수혜를 받을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MOU라는 게 이 확정을 지은 게 아니에요. 업무 확약이 아니라 그냥 약속한 거예요. 약속. 이거를 지키지 않아도 이 법적인 문제가 있냐? 자, 법적인 문제 없고요. 자, 거래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세력들이 이러한 MOU를 작전 재료로서 많이 사용하죠. 그래서 이 MOU 체결 호재로 주가가 상승할 때 해당 기업이 차익 실현하거나 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로 많이 쓰이죠. 자, 그렇다면 이 삼부토건의 수상한 움직임이 뭐가 있을까요? 자, 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이 DYD. 자, DYD인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. 자, DYD 같은 경우 소규모지만 이 유상 증자도 진행했고, 자, 최근에 이 내용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, 자, 최근에도 대출을 신청했어요. 이 상상인 증권에 대출을 신청했는데, 자, 이 DYD 같은 경우 화장품 수입 판매하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이 1000억도 안 되는 소형 기업인데 이 삼부토건을 인수하고 돈을 끌어오고 있어요. 자,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자, DYD가 상상인 증권에 삼부토건 주식을 맡기고 돈을 끌어오고 있죠. 자, 여기서 대출 담보로 맡긴 게 뭐냐? 이 삼부토건 주식 100%를 맡겼어요. 여기 한번 보시면 원래는 이 85% 정도를 담보로 맡겼었는데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MOU, 자, 업무 협약 호재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담보 가치도 상승했죠. 자, 그러한 결과 담보로 이 주식 100%, 자, 주식 담보로 100%를 맡기고 돈을 최대로 끌어온 거예요. 뭐 개인적인 자금이 됐든 정치 자금이 됐든 삼부토건 통해서 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.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번 대출을 통해서 만든 자금을 뭐 이 재건 사업을 위해 공장 증설을 하겠다, 아니면 뭐 해외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, 이러한 내용을 공시하겠죠. 하지만 이럴 확률은 적어 보이고요.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삼부토건이 건실한 건설주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로 주가는 상승할 거다, 이런 기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. 자, 그리고 사실 이 삼부토건이 재건 수혜를 받으려면 일단 이 전쟁이 끝나야 돼요. 이 전쟁이 끝나야 재건을 하죠. 자, 재건 중에 다시 폭격을 당하거나 한다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. 이 군인들이 눈이 계속 오는데도 제설 작업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. 이 우크라이나 당국도 2023년에서 2025년을 바로 이 전쟁 후 시대, 그리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를 이 신경제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. 재건 사업이 당장의 수혜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 최근 이 코노토프시 말고도 이 이르핀시아도 MOU를 체결했는데 주가는 미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. 세력들이 물량 받아 먹었으니까 어떻게든 이 주가 털어내려고 작업하는 거예요. 자,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봐도 확실한 작전주의인 걸 알 수가 있죠. 이 작전주의 끝은 어떻게 될지 다들 아실 거예요. 이 과거에 1600%, 자, 1600% 올랐던 거 다 반납했잖아요. 자, 그만큼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라서 제가 이 삼부토건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, 문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이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, 제가 직접 매매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 자,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.
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. 자,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,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통에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.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, 자,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. 자, 그냥 이 숫자 1, 자,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.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? 바로 이 2차 전지. 자, 2차 전지였어요.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행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.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.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.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. 자,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,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, 자,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,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,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? 일단 저는 이 AI, 그리고 반도체,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,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.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.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. 자,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, 자, 일단 AI, 뭐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,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,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.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. 자, 다음으로는 반도체. 뭐 언제적,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? 삼성전자 다 죽었다.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. 자,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.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.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.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?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.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, 자, 다 알고 계시죠?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, 자,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.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?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,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. 자,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, 자,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. 자, 지금 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.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?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. 이 돈 되는 폐배터리. 자,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.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.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,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?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, 자,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, 자,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,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, 자,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
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. 자,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. 자,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.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.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,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. 자,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-9589-1279번으로 문자 1번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.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.